그래서 아까 4조의 사망에서 위원들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110, 제10조는 정부위원은 뭐 아까 실장, 차장, 뭐 이런 차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정부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발언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의견을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조에서 이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청문회를 거치는 겁니다. 즉 그래서 국회 동의는 필요 없죠. 청문회만 거치면 통과할 수가 있고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국회에 대응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만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5명 포함해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이 있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 뭐 방송, 언론, 뭐 통신, 법률 뭐 이런 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 6조에 잠깐 보시죠. 6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 국무회의예요. 그 소관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긴 한데요. 국무총리에게도 어떤 그 방송 관련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을 건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장은 국회 출석해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서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그 위원장은 위원은 아니고요. 위원장은 제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원장도 그렇지, 감사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방송통신은 어떤 언론 그리고 신문, 통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어쨌든 그 자기가 소신 있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제8조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즉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장기간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없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처럼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이제 의결을 거쳐서 그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판단 기준은 없어요. 그냥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때는 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원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뭐 아마도 감사원법하고 비슷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보장 또 겸직 금지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도 이제 그 방송통신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어떤 사무처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여기서 사무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대통령령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항의 3조의 2 사무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5명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된 내용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보면 그 소속기관 직제해서 보면 그 하부조직, 즉 사무처 밑에 하부조직에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 이용자 정책국, 방송기반국 이러한 세부적인 하부조직을 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획조정관 쭉 이런 직제들을 운영지원과 이런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그러한 기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전 시간에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봤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긴 하네요. 보좌기관이 하지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을 살펴봤고요. 또 정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그러한 위원회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정부조직법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한번 쳐보시죠. 국가인권위원회.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한번 쳐보세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3조를 한번 보세요.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독립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했고, 2항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이 없죠. 대통령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법부 소속 아닙니다. 사법부도 아니에요.
즉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유일하게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제 3조 2항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헌법 체계상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데, 인권위원회는 법을 만들면서 어느 삼권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학자들 간에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소속을 해서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리 헌법 행정조직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상근위원이죠. 3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냐면 국회가 선출하는 4명, 상임위원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상임위원 1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국회 입법부에서 4명,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4명, 그리고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3명. 그래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3명, 4명, 4명,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 자체도 사실은 없어요. 이거 특이한 그런 구조죠. 네, 그리고 위원들은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즉 장관급, 차관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40%, 즉 보통 여성들이죠. 여성들을 40% 이상 임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법은 좀 특이한 거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입법부 4명, 행정부, 대통령 4명, 그리고 사법부 3명 이렇게로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 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임명을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제7조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임은 연달아서 해야 되는 건데 연임은 한 번 3년 하고 3년 쉬고 3년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연달아서 하는 것은 중임이고요. 연임은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11명이고 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제 되어 있고요. 그 15조 잠깐 좀 보세요. 15조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줄 수 있다. 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 규칙 그 위에도 보면 뭐 상임위원회 뭐 이러한 어떤 그 자기네들의 조직 또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이 여기서의 위원회 규칙을 그 대통령령급으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규칙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그럼 장관들이 만드는 부령급이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송 직제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령이 또 있어요. 굳이 위원회 규칙이 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내부적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원회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감사원 규칙도 뭐 국회 규칙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러한 그 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 규칙은 극히 일부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자문기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징계위원회, 국회인권위원회도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뭐 그리고 그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행정조직법상 특이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법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위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임명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도 또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번 쳐보세요. 법제처에 보면 바로 옆에 뜰 건데요.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해서 쳐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쳐보시면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아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회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규칙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국가위원회의 그 주요 골자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를 보시면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법 뭐 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속기관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권위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사무처도 있고요. 또 인권사무소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5조에 보면 사무처,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사무처의 사무총장 일명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6조에서 이제 이게 대통령령에서 그런 거죠. 사무처의 운영 지원과 정책교육국 그리고 치매조사국 차별시정국 뭐 이런 그리고 또 기획조정관 이런 걸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위원회 그 규칙 국가위원회 규칙은 볼까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을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인권위의 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국가위원회의
뭐 예를 들어 운영규칙, 또 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즉 극히 일부에 대한 부분만 규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국가인권위 이렇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가 뭐 원래는 이제 국회 규칙이 있고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쨌든 헌법의 기관도 아니고, 감사원은 그래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규칙 제정권을 줬다고 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그 헌법기관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감사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모로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 관해서 저번 주에 직속적인 기관, 그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살펴봤고요. 오늘은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그리고 위원회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지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에 벗어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도 아닙니다. 독립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기관 정부 조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문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딱 법제처에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법, 그 시행령, 또는 뭐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가지 직제, 이런 부분들이 쭉 떠요. 법제처에. 그런 내용들을 가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인권위는 뭐 헌법기관도 아니지만 법률을 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법률에서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뜨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